장사하기 전에 반드시 이 원가 계산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원가를 30% 이상으로는 올려서 이 손님이 이걸 받았을 때 만족도는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재방문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지금 당장 하나 팔아서 조금 더 남으면 뭐해. 그 사람 다시 안 오는. 지금 내 매장이 이번 달에 과연 얼마를 벌었느냐야. 사실 모든 거의 웬만한 사장님들이 대충만 알고 있지 진짜로 내가 이 장사에서 진짜 손익이 얼마나 났지를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뭐 우리 감가상각도 넣어야 되고 세금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만든 매출 매입 장표란 말이야. 근데 내 거는 이제 대표님, 생각보다 제가 댓글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사장님들께서 본인 가게의 매출에 대한 원가나 순이익 이런 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가 분석. 사실 이 원가 분석은 진짜 간단해. 내가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 매장들을 원가 분석을 해놓은 표가 있거든. 그걸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장님들이 손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면서 내 매장 메뉴의 원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엑셀 표도 그냥 줘버리는 걸로 해서 오늘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 보면은 닭갈비덮밥이라는 메뉴가 있어. 보면은 이제 판매 가격, 식재료비, 그 다음에 원가율, 반찬, 계란찜, 이거는 우리가 구성이 나오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리고 뭐 식재료비에 이제 닭, 양배추, 닭갈비 소스, 물까지 난 다 넣어. 물. 왜냐면 물 수도세도 나가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넣는다는 거지. 그리고 감자, 대파, 양파, 김가루, 밥. 이런 이제 이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여기다가 이제 기입을 해놓는 거고, 이제 특이사항으로 이제 보면은 판매 가격, 우리가 뭐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원가율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래서 판매 가격을 먼저 기입을 해. 이건 뭐 나중에 원가율이 너무 높다, 그럼 판매 가격을 좀 조정을 하면 이 원가율은 좀 당연히 좀 낮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식재료비, 이거는 이 밑에 보면 이 식재료들의 그램당 단가를 다 일단 먼저 써야 돼. 그램당 단가는 뭐야? 예를 들면 우리가 삼겹살을 내가 만약에 샀어. 그러면 1kg에 10,000원 주고 샀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해보면 나누기 1g이면 1,000을 해야 되잖아. 1,000을 나눠보면은 1g당 10원이라는 단가가 나와. 그런 것들을 이제 양배추라든지, 양배추 같은 경우도 뭐 손질을 하고 난 이후의 단가를 보면 가장 좋겠지. 그러니까 손질을 해서 몇 킬로가 나왔느냐. 그럼 내가 10kg짜리를 샀어. 그럼 손질을 했는데 8kg가 남았어. 그러면은 이제 그 10kg 산 금액을 8kg에서 나눠야겠지. 그러면은 금액이 이제 그램당 단가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될 거고, 이 재료를, 이 메뉴를 만드는데 쓰는 재료가 몇 g씩 혹은 몇 ml씩 들어가느냐, 이거를 또 이제 여기다 기입을 하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닭갈비덮밥 만드는데 닭이 150g이 들어가. 그럼 그램당 단가가 있잖아. 그럼 가격이 여기 자동으로 나와. 이건 엑셀을 걸어 놓은 거니까 알아서 이 수식에 맞게 나와. 자, 그래서 보면은 이 그램당 단가, 뭐 예를 들면 물이 300g 들어가니까 뭐 기타 등등등등등 다 해서 다 더해. 그리고 나서 이제 식재료비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 메뉴 하나를 만드는데 나오는 식재료비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반찬이나 계란찜은 따로 그냥 내가 다 더해가지고 나오는 그 중량이 있으니까 600원을 다시 더했어. 그래서 닭갈비 12,000원짜리를 만들어서 파는데 약 들어가는 비용은 3,400원이 되는 거고, 그 3,400원에서 12,000원을 나누게 되면 이 원가율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닭갈비 덮밥으로 예시를 들었고,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고기, 전지, 그램당 단가, 찌개를 만드는데 뭐 어떻게 된, 얼마가 들어갔냐, 이런 것들을 다 그램당 단가를 다 구해서 들어가는 용량만큼만 곱하는 거야. 그럼 가격이 쭉 나오지. 그럼 식재료비가 여기서 알아서 더해질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일회용 젓가락을 준다든지, 기타 뭐 일회용품을 준다든지, 뭐 반찬, 밑반찬을 뭐 하나를 준다든지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반찬, 계란찜, 이거를 뭐 본인 매장에 맞게 바꿔서 더해지면 이 원가율이 또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가게에서 내가 어떤 재료를 쓰는지, 그리고 이 쓰는 재료가 내가 얼마에 공급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메뉴가 얼마인지, 이것만 알면은 바로 나오는 거다. 그럼 자, 원가율이라는 게 나오잖아. 이 원가율이 왜 중요하냐면 가끔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매장들이 있어. 예를 들면 원가율이 막 45%가 넘어가는 매장들. 사실 45%가 넘어가면 거의 팔 때마다 뭐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마진이 없다고 봐도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업종마다 당연히 다르지만, 뭐 치킨은 물론 50%, 55%도 가지만 한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원가율이 40%가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우리가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의 식자재 좀 발품을 좀 더 팔아야 될 것이고, 혹은 대체 식자재나 이런 뭐 애호박이 있으면 주키니로 대체를 한다든지, 당근이 있으면 뭐 국내산 흑당근 이런 거보다 세척 당근 이런 걸로 좀 바꾸는 노력들을 해서 원가율을 좀 낮추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원가율을 그냥 낮추면 안 되고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겠지. 공부도 해야 되고, 식자재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손품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이제 어쨌든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원가율이 낮아진다. 우리는 지금 보통 메인 메뉴들은 한 28%에서 30% 그 사이야.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31, 2%의 원가율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다라고 볼 수 있어.
대표님 그러면 업종별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원가율이 되면 이상적인 수치일까요? 나는 평균 35%에서 40% 그 사이가 가장 좀 인상적이지 않나. 고객이 받았을 때도 원가율이 높다는 건 뭐야? 그만큼 돈이 좀 들어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35에서 40% 정도면은 굉장히 손님도 만족하고 점주님 입장에서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이제 35% 미만으로 떨어지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지. 혹은 외국식을 팔거나. 외국식은 원가율이 좀 낮은데 이상하게 조금 비싸게 팔아도 손님들이 먹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지. 대신에 방문 빈도는 좀 낮거나 이런 특장점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내 가게에 맞게끔 고민을 해가지고 이 원가율도 세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사장님은 35%고 어떤 사장님은 40%야. 근데 이 35%인 사장님이 훨씬 더 보기 좋고 퀄리티 있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이 사장님 대비해서 이 사장님은 원가율 돈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역량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거 우리가 공부하고 역량을 올리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부분이지. 이건 그냥 후천적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자리 싸움은 어떻게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건 노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어떤 식자재가 있는지 어떤 게 좀 가성비 있게 담음새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전에 준 표가 있잖아. 거기서 보면 이제 맛이라는 부분에 이 표가 하나에 해당되는 것들인 거지. 거기서 역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낮은 원가율이지만 손님 입장에서 이 정도면 가성비 있네 라고 느끼게 하는 스킬,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가율이 낮은데 장사가 잘 되는 경우들이 진짜 간혹 가다가 있기는 있어. 근데 그 사장님들은 사실 장사를 잘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템 선정도 매우 잘한 거고 그게 딱딱 잘 맞아떨어진 거고.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소금빵 한번 우리 영상 찍었었잖아. 거기 보면은 거기 원가율 얼마겠어. 그 12,000원에 4개 소금빵 4개 날라오는데 그 해봐야 내가 봤을 때 원가율 25%도 채 안 나올 거야. 근데 6억씩 팔리잖아. 근데 그런 거는 진짜 거의 없는 상황인 거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자영업을 장사를 하고 이런 사장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35%를 맞추는 게 좋아. 그리고 그게 안 맞았다. 그게 안 맞았는데 장사가 잘 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 그거는 이제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의 케이스인 거고 이걸 보고 하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원가율이 막 29%야. 그러면 좀 퀄리티를 우리가 좀 올려야 된다는 거지. 내가 저번에 뭐 산쇼쿠 영상에는 안 다뤘지만은 산쇼쿠 사장님은 무슨 원가율이 40% 나온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했지? 몇 프로 나왔어? 27%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봐도 퀄리티가 떨어져 보인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35%는 말이 안 된다. 원가 계산해보자. 가격 다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27%였단 말이야. 이런 사장님들은 반드시 뭔 차슈를 하나 더 추가하든 계란을 더 추가하든 해서 원가를 30% 이상으로는 올려서 이 손님이 이걸 받았을 때 만족도는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재방문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지금 당장 하나 팔아서 조금 더 남으면 뭐해? 그 사람 다시 안 오는데. 원가 분석 여기까지. 이거 보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5% 기준으로 내 가게의 메뉴가 35% 미만이다 이러면 좀 메뉴를 보강을 하시고, 넘어갔다 다시 좀 조정을 하고 싼 가격이 어떤 게 있는지 계속 손품 발품 팔아가면서 좋은 재료를 찾아보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내 매장이 이번 달에 과연 얼마를 벌었느냐야. 사실 모든 거의 웬만한 사장님들이 대충만 알고 있지 진짜로 내가 이 장사에서 진짜 손익이 얼마나 났지를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뭐 우리 감가상각도 넣어야 되고 세금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만든 매출 매입 장표란 말이야. 근데 내 거는 이제 전부 그런 것까지 다 넣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간혹 이런 사장님들이 있어. 장사를 하면서 이제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자기 생활비가 있잖아. 가게에서 나간 지출로 생각을 하는 사장님들이 있더라고. 원래는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번 달 한 5, 600 남은 것 같네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원래 가게에서는 1,000만 원을 남아줬어. 근데 이 사장님 본인이 돈을 좀 쓴 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객관화를 하기 위한 자료이다. 그래서 내 매장을 한번 완전 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 매출 매입장표를 왜 해야 되냐면 매달 식자재가 얼마나 튀었는지,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나 튀었는지, 기타 비용에서 뭐가 얼마나 튀었는지를 매달 하다 보면 눈에 보여. 나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데일리로 체크했었어. 맨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면 요새는 하는 사장님들 거의 없을 거니까 월마다는 한 번씩 꼭 하자. 진짜 이런 자료는 어디서도 못 구하겠네요. 이거는 진짜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장표니까 어차피 보면 대회비야, 대회비. 우리 직원들이 나를 욕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같이 알아가면 좋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 매출 매입을 보면, 자, 맨 위에는 이 총 매출이라는 거야. 총 매출은 뭐냐면 뭐 배달 매출이 있을 거고 뭐 현금 매출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매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다 더해서 써놓은 매출.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하는 거고, 그냥 가끔가다 이제 가게에서 현금 매출 나오잖아. 이거 현금 매출과 카드 매출 왜 나눠놨냐면, 카드 매출은 카드 수수료라는 게 따로 발생해.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거야. 카드 매출이 보통 1.5%에서 뭐 2%, 2.5%까지도 있단 말이지. 배민 같은 경우는 3%대잖아. 그러니까는 이것도 반드시 넣어놔야 된다. 그래서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을 나눠놓을 필요성이 있는 거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순매출은 뭐냐면 우리가 1억 1,500을 팔았어. 근데 여기서 10%가 부가세잖아. 그러면 그 10%를 뺀 매출, 그걸 순매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부가세를 뺀 매출을 여기다 적은 거야. 그 다음에 직접 원가는 뭐야?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나간 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공과금이라든지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더한 원가다라고 보면 돼. 자,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자, 내가 이게 두 줄로 나눠놨어. 부가세 포함 금액이랑 세액 제외. 내가 순매출을 써놓은 이유가 있지. 왜 써놨겠어? 순매출에서 이 세액을 전부 제외한 직접 원가를 빼면 세금을 다 털어내고 나서의 순이익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면세 같은 과세는 10%지만 이걸 왜 나눠놔야 되냐. 식자재에서도 보면 과세 품목은 부가세 10%, 면세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해가지고 한 8% 정도가 빠지는 거야. 면세는 한 8%, 부가세는 10%. 요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돼. 그래서 내가 이걸 나눠놓은 거다. 물론 이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이제 면세 제품 같은 경우들은 한도가 어느 정도 있어. 뭐 매출의 50%가 되면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쓸 일은 거의 뭐 정육식당이 아니고서야 거의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면 되고, 쭉 내려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놨지. 과세, 면세, 음료, 주류, 뭐 식자재 면세, 과세, 이건 이제 내가 따로 사는 것들,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발주, 요새 쿠팡으로 많이 시키잖아. 이런 것들 태분화 시켜서, 자, 보면은 우리가 토탈 33.3%가 나왔어. 2024년 5월 기준으로는 굉장히 원가율이 잘 나왔구나 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근거를 보고, 아, 괜찮다 안 괜찮다를 판단해야지, 아, 이번 달 너무 좋았어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한 데이터로 움직이자.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배달이 있으니까 배달 대행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 있잖아. 자, 직원이 있으면 어떻게 돼? 4대 보험료 나가잖아. 그 4대 보험료도 밑에 다 써놨어. 이거 수식을 다 걸어놨으니까 금액만 입력하면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비, 뭐 알바비도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15%가 나왔는데, 우리는 키오스크 매장이니까 키오스크가 있고 손님이 자율배식, 자율퇴식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타 매장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어. 월에 거의 뭐 3,400은 더 들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15%가 나온 거고, 보통은 사장님들이 이제 근무하면서 매장 운영을 할 때 권장하는 거는 웬만하면 20% 정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보통. 왜냐면 사실 외식업 자체가 약간 인건비 따먹기가 크기 때문에 25% 30% 넘어가면 그 오토 매장이거든. 근데 사장님들이 있는데 그런 인건비가 나온다? 그럴 거면 오마카세를 한다든지 뭐 셰프를 써가지고 뭐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걸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보통적인 식당들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알면 좋아. 가스, 가게세, 수도세. 자, 가게세 같은 경우도 부가세가 나오잖아. 그럼 환급 받잖아. 그래서 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뭐 가스비네, 뭐 세스코, 뭐 세무사, 외식협회, 뭐 배달의 민족 돈 많이 뜯어가잖아. 우리는 배달 매출이 뭐 한 달에 1,000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도 벌써 우리 배달의 민족에서 3,400만 원 돈을 뜯어갔어, 나한테.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은 진짜로 더 이상 그만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현금 지출도 있을 거고, 뭐 카드로 이렇게 내가 대충 쓴 것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회식비 있을 거고, 이 품목들은 그 사장님 매장 가게에 맞게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감가상각비. 우리가 강남 매장 할 때 한 2억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그걸 나는 이제 보통 한 36개월로 나눠. 36개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투자 비용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대충 계산해서 한 2억이라고 치자고. 2억이면 36개월 나누면 거의 한 달에 600만 원 돈 되겠지. 물론 정확하게 하면 뭐 600 몇십만 원 되겠지만 난 600만 원으로 넣어, 그냥. 왜냐면 무권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가 된단 말이야. 지금도 뭐 2억 5천 해줄래요? 3억 해줄래요? 이런 분들이 문의가 오니까 뭐 사실 그거는 그냥 이익이라고 치는 거고, 어쨌든 돈 들어간 거는 투자비니까 감가상각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자, 그럼 감가상각비 600까지 넣어버렸어. 그리고 세금 다 털었지? 뭐 4대 보험료, 뭐 그리고 기타 세금, 뭐 기타 잡비들까지 다 넣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기타 경비, 월세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감가까지 다 넣어가지고도 30%가 넘어가면 좀 안 좋을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지, 월세는 한 10% 정도가 가장 좋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한 15%가 나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강남역이라는 거는 약간 특수 상권의 경우에도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10%가 좋다는 걸 알지만 그냥 차라리 안전하게 신경 안 쓰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계획을 짜고 들어와야지 뭘 알고 해야 된다는 거야, 사실은. 그래야 전혀 부담이 없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빼니까 강남 본점 같은 경우는 직접 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한 2,400 정도. 세금 뺄 거 빼고 감가 다 털고 이거저거 다 털 금액이 한 2,400만 원의 순수익이 나왔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이제 밑에 보면 인센티브 있지. 어쨌든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면 그래도 뭐 순이익에
10% 정도는 놓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또 넣어놨다. 이거는 사장님들이 알아서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이거에 맞게끔. 근데 내가 다만 여기에 기입을 해줄 거야. 식자재는 적정수는 35% 정도다. 인건비는 20% 정도다. 그 다음에 경비 같은 경우는 한 3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 그렇게만 해도 15% 정도의 수익률은 나올 수 있어. 자, 그 말은 뭐야? 한 5천 팔면 사장님이 세금 다 떼고 이거저거 다 떼고 7, 800은 가져갈 수 있다는 소리야. 이 표를 보고 내 가게의 매출 매입을 하다 보면 세금을 떼고 내가 얼마를 벌어가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매달 체크를 하는 거야. 인건비가 막 갑자기 25%가 됐네? 이러면 동선을 바꾸든 뭐 어떠한 혁신을 해서든 장비를 추가하든 해서 낮춰야 돼. 무조건 낮출 수가 있는 거야. 못 낮춰? 그거는 내가 말한 것처럼 무슨 호텔, 뭐 어디 셰프 오마카세 뭐 이런 게 아니고서야 그럼 그게 뭔가 공정의 잘못이 있거나 음식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 라는 거지. 10년간을 하면서 가장 쉽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보는 우리 사장님들이 좀 구독이랑 알람, 좋아요, 댓글 이런 것까지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댓글 보고 힘이 나고 좋아요 누른 거 보고 힘이 나고 조회수 나오는 거 보고 힘이 나고 그래야 더 좋은 자료들을 계속 풀 거 아닙니까?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